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틴 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두 가지 유용한 패치 코드를 소개합니다. 이 패치 코드 내용을 참고해서 스트레스를 좀 더 적게 받고 좀 더 빨리 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패치 코드는 두 개고요. 화면에 보이는 패치 코드와 두 번째는 어, 동쪽 타이머를 사용해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이제 패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코드를 작성할 때 실행 시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코드는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 그리고 실행 시각을 제어하는 코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비디드 리눅스 개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빨리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코드가 자신이 작성한 코드나 분석하고 있는 루틴이 정확히 몇 초 내에, 몇 미리 초 내에 실행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끔 특정 코드 구간의 실행 시간을 측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넉넉하고 충분히 분석할 시간이 주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비디드 개발을 할 때 보면 빨리 뭔가 실행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활용하면 좋은 패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치 코드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면서 이 코드의 의미와 좀 더 짚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 코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빌드한 패치 코드인데 붉은색 부분을 따라가시면 이 함수가 보일 겁니다. 이건 인터럽트 핸들러고요. 이 키워드 irq return t 키워드가 보이니 인터럽트 핸들러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define handle time 이라는 매크로를 선언했어요. 100으로 선언했죠. 자, 이제 코드를 좀 이제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역 변수를 선언했고요. diff는 실행한 시각, start time은 시간 측정한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이 부분 코드를 이제 먼저 보겠어요. start time이라는 지역 변수에 schedule clock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시점에 실행 시각을 저장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scheduled clock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이 함수는 그 시스템의 실행 시각을 정수 단위로 반환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트 타임 여기가 4000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while 루프를 돌겠죠? while 루프를 이제 도는데 레지스터에서 어떤 값을 읽어서 하부 함수를 호출하는 듯 해요. 자, 이 while 루프 다음에 보시면 current time이 있죠? current time 이라는 지역 변수에 다시 schedule clock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이 시점에 실행 시각을 저장합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current time에서 start time 지역 변수를 뺍니다. 뺀
결과를 diff에 저장하죠. 자, 그래서 스타트 타임이 만약에 4000이라면 커런트 타임이 4010으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10에서 4000을 빼면 10이 되겠죠. diff가 10이 됩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diff가 핸들 타임인 100보다 크면 아래 trace print k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스케줄 클락이라는 함수는 나노 초 단위의 시각 정보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핸들 타임이 100이니까 이 while 루프 실행 시간이 100나노 초 이상 걸렸으면 trace print k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클락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특정 코드 구간의 실행 시각을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코드를 잘 활용해서 특정 코드 구간의 실행 시각을 좀 더 측정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실행 시각을 측정하는 패치 코드를 설명하는 김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인터럽트 핸들러예요. 핸들러인데 trace print k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trace print k의 함수의 역할은 ftrace 로그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근데 이 ftrace는 실행 시각이 굉장히 적어서 시스템의 부하를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런데 가끔 인터럽트 핸들러에 이 print k 함수를 호출해서 로그를 출력하는 코드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print k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웬만하면 추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코드가 실행돼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터럽트 그 자체가 실행 중인 어떤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하기 때문에 짧고 굵고 간결하게 실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를 실행하면 시스템에 오동작을 유발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린트 K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 PH 코드는 굉장히 간결하고 쉽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드는 이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을 우리 예상했던 시간보다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추가하는 코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커널 패닉을 유발을 하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시점에 이런 특정 변수나 자료 구조를 출력하는 로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패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치는 좀 난이도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패치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더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패치 코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특정 함수의 실행 시각이 50ms 초를 넘었을 때 이를 측정하는 타이머 실행 패치입니다. 자, 이 환경은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커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패치는 하나의 예제이기 때문에 예제 샘플 코드라
사실만은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패치 코드 내용을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워크 타이머 디버그는 이거는 그냥 if문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코드고요. 그냥 워크 타이머 디버그 1이기 때문에 이 if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맥스 워크 핸들러 타임 스탬프인데요. 이 전액 변수의 역할은 특정 함수 실행 시각을 계속 측정해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각 정보를 시간을 저장하는 전액 변수입니다. 자, 워크 핸들 일립스 타이머 펑션은 그러니까 특정 코드 실행 시각이 자 제목과 같이 50ms, 50ms를 넘었을 때에 호출되는 타이머 핸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50ms가 넘었을 때 이 타임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때 에러 로그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타이머를 정의했어요. 워크 핸들러 일랩스드 타이머라는 타이머 핸들이고요. 이 부분은 타이머 핸들러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동적 타이머라고도 말하는데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책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정 시각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되는 그 방식으로 구현이 동적 타이머는 실행이 됩니다. 이 define 타이머는 동적 타이머를 설정할 때 쓰는 매크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패치 코드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처음에 설명드린 패치와 마찬가지로 자,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일랩스 타임 이렇게 지역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워크 타이머 디버그란 전역 변수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1로 설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자, 역시 스케줄 클락 함수를 사용해서 스타트 타임에 실행 시간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타이머, 동적 타이머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자가 중요한데요. gp에다가 msecond to gp라는 함수 500을 더한 결과를 두 번째 인자로 지금 추가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 실행 시각 기준으로 50m초 이후로 동적 타이머를 설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실행하면 50ms 후에 이 동적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하도록 설정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실 코드는 뭐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의미는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 볼드 체류된 부분에서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드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함수 포인터를 실행하는 루틴인데요. 이게 지금 뭐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프로세스 1 워크라는 함수인데 워크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패치 실행 시각을 측정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함수를 호출했어요. 호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endTime이란 지역 변수에 실행 시각을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타이머를 해제해요. 타이머를 해제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대부분 이 함수는 50m초 이내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ms 이내에 실행이 됐다면 이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타이머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이 시점의 실행 시각과 이 시점의 실행 시각을 빼서 이 코드가 실행된 시각을 저장합니다. 자, 다음에 if문에 볼 코드는 이 실행 시각이 max 워크 핸들러 타임 스탬프보다 컸을 경우에는 이 실행 시각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max 워크 핸들러 타임 스탬프는 이 변수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은데, 이게 이 코드가 실행된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된 시각의 최대값을 전역 변수에 저장을 하는 목적의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커널 로그를 출력해 줍니다. 이런 뭐 세부 정보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함수가 가장 많이 이 함수가 실행된 시각을 계속 측정을 해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각을 맥스 워크 핸들러 타임스탬프라는 전역 변수에 저장하고 그 시점에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됐는지를 커널 로그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함수가 50ms 내에 실행이 됐다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동적 타이머가 해제가 되므로 이 타이머 핸들러 함수는 호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제어를 하다가 500ms가 넘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내부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어떤 코드이든 어떤 함수이든 모르겠어요. 자, 그때 이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되고요. 그때의 시각 정보를 여기서 출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또 다른 기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시점에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내부에 어떤 함수가 실행하고 있다가 500ms가 넘으면 이 타이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이때의 뭐 에러 로그를 찍어줘도 되는데, 이때의 프로세스 정보를 이 타이머 핸들러에서 뭐 전달받아서 함수의 콜 스택을 출력해 준다면 이 하부 루틴에서 도대체 무슨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 시각이 지정한 시각을 넘었을 때 그때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패치입니다. 간단히 보면 뭐 여기에다가 뭐 버그나 뭐 커널 패닉 유발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서 덤프를 받아보면 이제 이 함수 포인터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를 뭐 크래시 유틸리티나 트레이스 32로 디버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두 가지 패치 코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줄 클락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그 시점에 시스템 실행 시각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측정하려는 코드 구간에 이렇게 지역 변수를 선언해서 실행 시각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코드를 많이 활용해서 구체적인 실행 시각을 측정하는 디버그 패치를 많이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코드 구간 전후로 타이머를 설정해서 뭐 코드 실행 시간이 500 지정한 시간을 넘었을 때 타이머 핸들러를 호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패치였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리고 정확히 실행 시각이 지정한 시간을 넘었을 때에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디버깅 하려고 할 때 활용하면 좋은 패치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패치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일찍 퇴근하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디버깅 패치와 커널 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스틴 김이었습니다.